안녕하세요, 익나입니다.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600만 분의 1. 물론 로또 1등보단 확률이 높지만 맞기가 어렵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죽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만, 2번 맞아도 산 사람도 있지만, 대신 화상을 동반한 큰 부상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 번개를 맞고도 살았고 심지어 사신 같은 능력이 생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능력 앞에 하나둘씩 쓰러지는 사람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뜬 오늘의 주인공. 교통사고를 당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잃었습니다. 다행히 갖고 있던 신분증으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운전자는 죽어 있고 식당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 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변한 채 분명 몇 분, 아니 몇 초 전에도 살아있을 법한 모습으로 갑자기 죽은 듯한 사람들. 그는 아직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TV에서 말하듯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 리암. 그때 한 아저씨가 리암 집 앞에서 트랙터를 보고 있습니다. 밖은 위험하다고 알리는 친절한 리암. 팻말이 잘 안 보였는지 안 들렸는지 이 답답한 아저씨는 다가오고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리암은 이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라면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라디오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보도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전합니다. 지각을 한 학생만 살아남았다. 리암이 가게에 들어서기 전 식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암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로 하죠. 내 주변의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그리고 그 가설은 입증됩니다. 어쩌다 이런 저주 같은 능력이 생긴 건지 리암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창고에 숨은 리암. 그때 인기척을 느낀 한 이방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대체 누구길래 리암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제인. 사고 당시 동승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기억을 잃었죠. 경찰한테 들은 정보로 리암의 집까지 찾아온 그녀. 기억을 찾기 위해 그의 집을 둘러보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인을 보는 리암. 바로 그때 어떤 한 기억이 스칩니다. 그녀와 트럭을 탔던 달이네요. 두 사람은 기억의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리에 도착한 두 사람. 스치는 낙엽을 보고 제인은 어느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시 제인은 리암과 함께 있었고 그녀는 다리에서 어떤 종이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리에서 날려버린 그 종이가 무엇이었는지, 왜 두 사람은 같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기억나질 않네요. 두 사람은 이번엔 사고 현장으로 가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뭐죠? 누군가 일부러 칠해놓은 것 같이 반듯한 원 모양의 검은색으로 물든 땅. 이 부분만 다른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때 또다시 떠오르는 기억. 비가 왔고 제인이 있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리암은 깨닫게 됩니다. 이 원은 예전에 리암이 재본 죽음의 반경과 그 거리가 일치합니다. 이 사신의 능력은 당시 함께 있던 그녀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리암은 이 저주 같은 힘을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말 오해하기 딱 좋게 이야기하는 리암.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믿어줘 라고 말하는 답답이 리암. 살인자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말다툼까지 하게 되는 제인과 리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경찰입니다. 그런데 제인이 점점 멀어지자 그 경찰도 이내 쓰러지고 말죠.
리암의 말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리암은 제인을 설득하기 위해 한 번 더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믿기 힘들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리암은 사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 능력은 발동하지 않죠. 리암과 제인은 이 저주 같은 능력의 원인을 병원에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 둘. 그런데 TV에서 리암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이번 죽음들의 용의자로 떠오른 곳이죠. 경찰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의사는 리암이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별 소득 없이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두 사람. 그때 실종자 전단이 제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또다시 떠오르는 기억. 그녀가 다리에서 던진 종이는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인의 얼굴이 있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다음날 라디오에서는 용의자 리암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여성의 이름을 제인이 아니라 로즈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였던 것이죠. 그녀의 남편인 샘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기억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샘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샘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함께 있는 리암도 알아보죠. 이 상황을 믿지 못하는 샘. 그녀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샘의 요청에 자기소개를 임팩트 있게 하는 리암. 믿기진 않지만 상황을 이해하게 된 샘은 두 사람을 작업실로 들입니다. 샘의 작업실에서 리암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전단지입니다. 그녀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의 이름은 릴리 그레이슨, 로즈의 동생이었습니다. 실종된 동생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녀를 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전단지를 출력할 때마다 로즈는 샘과 심하게 다퉜고 그때마다 로즈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실종된 동생을 찾는 걸 포기하고 자살을 기도했었던 로즈. 그때 리암이 나타나 그녀를 말립니다. 리암의 손을 잡고 로즈는 다리에서 내려왔고 리암의 차에 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리암은 그날 로즈를 처음 만났고 그녀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던 겁니다. 리암은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또 기억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리암과 제인은 인적이 드문 그 기억의 장소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리암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샘이 그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미 밖은 경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순식간에 잡히고 말죠. 두 사람은 대참사를 막기 위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로즈와 리암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리암과 로즈는 현장을 벗어나 그들이 가기로 했던 그 장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리암은 산책을 하다 기억 속의 배를 발견하고 올라탑니다. 로즈는 난로에서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노트에 있는 건 실종자 전단지. 그리고 실종된 동생 릴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치는 기억. 노트엔 릴리의 죽음이 적혀있고 그 다음 장엔 로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리암도 호수에서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렇게 모든 기억이 돌아옵니다.
비오는 사고 당일의 그 기억들까지 말이죠. 은인인 줄 알았는데 동생을 죽인 살인자. 다음 목표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막아주는 여자.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리암의 저주는 풀릴 수 있을까요? 레디우스 그 제목부터가 스포일러. 분량 10초도 안 돼서 대부분의 배우들이 눈이 하얘져 죽고 두 주인공의 심리 묘사와 연기만으로도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스릴러 반전 무비 레디우스였습니다.